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시어머니의 집입니다. 56세 가정주부 이지영의 이야기인데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빠져서 들으실 거예요. 특히 시댁 문제로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지영 씨의 속마음에 깊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지영 씨가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나는 이지영, 올해 56이다.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다. 오늘도 또 시어머니 댁에서 연락이 올까? 남편 재호는 벌써 일어나 세수를 하고 있다. 거울 앞에서 면도를 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문득 언제부터 우리 부부의 아침이 이렇게 조용해졌나 싶다. 여보, 커피 좀. 재호가 돌아보며 말하다가 멈춘다. 내 얼굴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묻는다. 못 잤어?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커피 드릴게요. 거짓말이다. 어젯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지 벌써 2달. 그동안 우리 집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다. 재호는 아예 시어머니 댁에서 살다시피 하고 나는 혼자 이 큰 집을 지키며 가끔 시어머니 간병을 도와드리러 간다. 커피를 타면서 창밖을 본다. 이른 봄의 아침 공기가 맑다. 예전에는 재호와 함께 이런 아침을 여유롭게 즐겼는데 이제는 그런 여유조차 사치가 된 것 같다. 여보. 재호가 내 뒤로 와서 어깨에 손을 얹는다. 미안해. 요즘 너무 힘들게 해서.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본다. 59세의 남편, 한때는 든든하기만 했던 이 사람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여있다.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서 그런지 확실히 늙어 보인다. 괜찮아요. 어머니 드실 죽 끓여 놓을게요. 고마워. 재호가 내 이마에 가볍게 키스를 한다. 오랜만에 스킨십이다.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동시에 씁쓸해진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작은 것조차 귀하게 여기게 되었을까? 휴대폰이 울린다. 재호의 표정이 굳어진다. 재민이야. 나도 덩달아 긴장된다. 시동생 재민이 전화할 때는 보통 좋은 일이 아니다. 응, 재민아. 아, 응. 뭐라고? 재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진다. 아니, 재민이가 그걸 왜 또? 뭐? 집을 담보로?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5년 전 그 일이 또 반복되는 건가? 전화를 끄는 재호의 얼굴이 창백하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재민이가 또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야. 나는 컵을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린다. 커피가 살짝 넘친다. 5년 전 일이 또요? 그때 5천만 원도 아직 다 못 갚았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재호가 주방 의자에 털썩 앉는다. 나는 그의 옆으로 가서 앉는다. 여보, 이번엔 안 된다고 하세요. 우리도 한계가 있잖아요. 재호가 고개를 흔든다. 여보, 내가 어떻게 재민이한테 그런 말을 해.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인데 어머니가 의식을 잃으신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맞다. 시어머니는 뇌출혈 후유증으로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으셨다. 가끔 눈을 뜨시고 몇 마디 말씀은 하시지만 복잡한 일들을 판단하실 상태는 아니다. 그럼 재민이 오빠는 그걸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성년 후견인 신청을 하겠다는 거야. 자기가. 나는 숨이 턱 막힌다. 성년 후견인이 되면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물론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만약 재민이 그걸 악용한다면. 여보, 그럼 우리가 먼저 신청하면 안 될까요? 내가? 장남인 내가? 재호가 씁쓸하게 웃는다. 지영아, 내가 성년 후견인이 되면 동생들이 뭐라고 하겠어? 야, 형 혼자 어머니 재산 독차지하려고 그러냐고 할 거야. 하지만 지금까지 어머니 돌본 사람은 당신이잖아요. 재민이 오빠나 제이 고모는 뭘 했어요? 목소리가 높아진다. 평소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데 요즘은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 재호가 내 손을 잡는다. 알아. 내가 다 알고 있어. 하지만 그래도 내 동생이야. 그리고 제이도 있고. 제이. 신우이 제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더 속이 쓰리다. 제이는 재호보다 5살 어린 막내다.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며 남편과 함께 카페를 운영한다.
경제적으로는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는데 시어머니 일에는 늘 빠진다. 제2고모한테도 연락해봤어요? 응. 연락했는데 지금 아이들 학원비며 뭐며 힘들다고 하더라고. 나는 한숨을 쉰다. 제2의 딸은 고등학생, 아들은 중학생이다. 물론 학원비가 많이 들겠지만 그게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어머니한테 용돈도 못 드리면서 어떻게 그렇게 여행을 자주 다녀요? 작년에만 시동생 재민 내외는 제주도, 일본, 필리핀을 다녀왔다. 제2고모네 가족은 호주까지 다녀왔다. 그런데 시어머니 병원비 얘기만 나오면 모두들 어렵다고 한다. 지영아, 그런 얘기 하지 마. 각자 사정이 있는 거겠지. 재호는 늘 이런 식이다. 형제들을 감싸기만 한다.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답답하다. 휴대폰이 또 울린다. 이번엔 내 전화다. 강우야? 큰아들 강우다. 엄마 아빠 어디 계세요? 전화 안 받으셔서. 할머니 댁에 가려고 준비 중이야. 무슨 일이야? 아, 별건 아니고요. 그냥 안부 전화예요. 요즘 아빠가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강우는 착한 아이다. 결혼 전이지만 가끔 이렇게 안부를 묻는다. 둘째 강인이도 마찬가지다. 두 아들 모두 할머니를 걱정하고 있다. 엄마도 몸 챙기세요. 아빠 돌보느라 엄마가 쓰러지면 안 돼요. 알았어. 고마워 강우야.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하다. 아들들조차 우리 상황을 걱정하고 있는데 정작 재호의 형제들은. 시어머니 댁에 도착하니 재호가 어머니 침실에서 나온다. 어떠세요? 오늘은 좀 나아 보여. 아까 내 얘기에 고개도 끄덕이시고. 다행이다. 시어머니가 완전히 의식을 되찾으시면 이 모든 일이 정리될 텐데. 침실로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반쯤 눈을 뜨고 계신다. 어머니 저예요. 강우 애미예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신다. 눈빛이 예전보다는 흐릿하지만 분명히 나를 알아보신다. 미야. 네 어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고마워. 짧은 단어지만 또렷하게 말씀하신다. 내 가슴이 뭉클해진다. 시어머니는 평생 과묵한 분이셨지만 며느리인 나를 친딸처럼 아껴주셨다. 어머니 좀만 더 힘내세요. 빨리 나으셔야 해요. 시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으신다. 많이 여위신 손이 차갑다. 거실로 나오니 재호가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고 있다. 가구 대리점 일을 이곳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여보, 이렇게 계속하면 몸이 나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지. 어머니 혼자 두고 갈 수는 없고. 그럼 재민이 오빠나 제이 고모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좋을 텐데. 재호가 고개를 흔든다. 재민이는 자기 일로 바쁘다고 하고 제이는 뭐 너도 알잖아. 그때 초인종이 울린다. 재호가 나가보더니 재민과 함께 들어온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재민이 나에게 인사를 한다. 예전에는 편하게 형수라고 불렀는데 언제부터인가 존댓말을 쓴다. 뭔가 어색하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좀 나아지고 계셔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런데 재민이 재호를 본다. 형, 아까 전화해서 말한 그 일인데요. 분위기가 무거워진다. 나는 자리를 뜰까 했지만 재호가 나를 붙잡는다. 지영이도 들어야 할 얘기야. 재민이 소파에 앉으며 말을 꺼낸다. 형, 사실은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제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재민아, 5년 전 일도 아직 정리 안 됐잖아. 재호의 목소리가 조금 강해진다. 그것도 알아요. 하지만 지금 기회를 놓치면 큰일 나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이걸 놓치면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깜짝 놀란다. 3천만 원이라니. 5년 전 5천만 원도 아직 다 갚지 못했는데. 재민이 오빠,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갚으실 건데요? 내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재민이 나를 본다. 형수님, 제가 그동안 안 갚은 것 같아요.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고 있어요. 조금씩이라고 해도 원금은 거의 그대로잖아요. 이자만 겨우 내시는 거. 여보. 재호가 내 말을 자른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여보, 우리도 한계가 있어요. 아이들 결혼 자금도 모아야 하고 우리 노후 준비도 해야 하는데. 재민이 불쾌한 표정을 짓는다. 형수님, 제가 언제 안 갚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건 어머니 집을 담보로 하는 거잖아요. 제가 어머니 재산에 손대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만약에 못 갚으시면 어머니 집이 못 갚을 리 없어요. 재민이 목소리를 높인다. 형수님은 왜 자꾸 제가 못 갚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5년 전 것도 결국 갚고 있잖아요. 재민아 진정해. 재호가 중재에 나선다. 내 형수 말도 일리가 있어. 어머니가 지금 상황이 이러신데 집을 담보로 대출 받는 건 위험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형은 어머니 집에서 살면서. 뭐라고? 재호의 표정이 확 변한다. 나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야. 아, 그게 아니라. 어쨌든 형이 어머니와 가장 가깝게 지내니까 나나 제이보다는 유리한 입장이잖아요. 나는 어이가 없다. 재민은 지금 재호가 시어머니를 돌보는 걸 이용해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재민이 오빠 그런 말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형수님은 왜 자꾸 끼어들어요? 이건 형제끼리의 일이에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진다. 재민이 나를 형수가 아닌 남의 사람 취급하는 것이다. 재호가 벌떡 일어선다. 재민아, 지영이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형, 하지만 그만해.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내가 생각해 볼게. 재민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일어선다. 형, 빨리 결정해 주세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렇게 재민이 나간 후 집안이 조용해진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재호와 나는 별 말이 없다. 시어머니는 미음을 조금 드시고 다시 주무신다. 여보. 재호가 먼저 말을 꺼낸다. 아깨는 미안했어. 재민이가 너무했어. 괜찮아요. 사실은 괜찮지 않다. 재민의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돈다. 형수님은 왜 자꾸 끼어들어요? 그런데 재민이 말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니야. 뭐요? 내 말은 어머니를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형제들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지. 나는 젓가락을 놓는다. 당신은 지금 재민이 오빠 편을 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당신이 어머니 돌보는 걸 이용해서 뭔가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보, 왜 그렇게 받아들여? 내 말은 아니에요. 재민이 오빠 말이 맞나 봐요. 저는 남의 사람이니까 끼어들지 말라는 거죠. 재호가 당황한다. 여보, 너 지금 뭔 말을 하는 거야? 30년 넘게 살면서 제가 시댁에 뭘 못했나요? 시어머니 돌보는 것도 제가 함께 하고 있는데 왜 저는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린다. 울고 싶지는 않은데 눈물이 나려고 한다. 재호가 내 손을 잡으려 하지만 나는 피한다. 여보,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그럼 뭔 뜻으로 말한 거예요? 5년 동안 재민이 오빠 대신 대출금 갚은 것도 우리 돈인데 왜 제가 의견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호가 한숨을 쉰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 말했어. 사과하지 마세요. 그냥 당신 형제 일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여보, 어디가? 집에 가요. 저는 남의 사람이니까. 집에 혼자 돌아와서 거실 소파에 앉아있다. 텅 빈 집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다. 휴대폰을 본다. 재호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도 몇 개 와 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집에 잘 들어갔지? 답장 좀 해줘. 내일 아침에 들어갈게. 오늘은 어머니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아. 마지막 문자를 보니 마음이 더 복잡해진다. 재호도 힘들 텐데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굴었나 싶다. 하지만 재민의 말들은 정말 상처가 됐다. 형수님은 왜 자꾸 끼어들어요? 30년 넘게 이 집 며느리로 살면서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시어머니가 건강하셨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다. 재민도 제이도 나를 친 형수처럼 대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쓰러지시고 돈 문제가 얽히니까 갑자기 태도가 변했다. 창밖을 본다. 밤이 깊었다. 저 멀리 재호가 있는 시어머니 댁 쪽을 바라본다. 지금쯤 재호는 뭘 하고 있을까? 어머니 옆에서 밤을 새우고 있을 것이다. 문득 결혼 초기가 생각난다. 그때는 모든 게 새롭고 설렜다. 재호도 나도 젊었고 앞으로 펼쳐질 삶이 희망적으로 보였다. 언제부터 이렇게 복잡해졌을까? 휴대폰이 울린다. 제이다. 언니, 잠깐 통화할 수 있어요? 네, 고모. 재호 오빠한테 들었어요. 오늘 재민이 오빠랑 언쟁이 있었다면서요? 언니, 재민이 오빠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언니가 얼마나 어머니 돌보는 걸 도와주는데.
제이의 말에 눈물이 난다. 적어도 제이는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다. 고모, 나는 정말 모르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언니가 뭘 잘못해요? 재민이 오빠가 너무한 거예요. 어머니 집으로 또 대출 받겠다는 것도 그렇고. 고모는 어떻게 생각해요? 재민이 오빠 말대로 해야 할까요? 제이가 잠시 망설인다. 글쎄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반대예요. 5년 전 일도 아직 정리 안 됐는데. 그럼 고모가 재민이 오빠한테 말해줘요. 여동생 말은 들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제가 말하면 재민이 오빠가 더 화낼 것 같아서요. 역시다. 제이도 결국은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음날 아침 재호가 급하게 전화를 한다. 여보, 빨리 와봐. 어머니가 깨어나셨어. 나는 서둘러 시어머니 댁으로 간다. 침실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신다. 눈빛이 많이 맑아지셨다. 지영아, 왔구나.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네요. 응. 어젯밤부터 갑자기 머리가 맑아졌어. 재호가 기뻐한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다행히 많이 회복되셨다고 해. 물론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 없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신다. 지영아, 그동안 고생 많았어. 재호도 너무 힘들었을 거고.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한 일이에요. 그때 시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이 되신다. 그런데 재민이가 또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한다면서? 재호와 내가 놀란다. 시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알고 계시다니. 어머니, 어떻게 아세요? 재민이가 어제 왔다 갔거든. 나한테 도장 달라고 하더라. 뭐요? 성년 후견인 신청하려면 내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도장 찍어달라고 했어. 나와 재호가 서로를 본다. 어머니,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쓴 웃음을 지으신다. 내가 아직 정신이 멀쩡한데 무슨 후견인이 필요하냐고 했지. 그랬더니 재민이가 참 실망스럽더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린다. 어머니, 재호야, 너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나 때문에?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내가 다 알고 있어. 재민이가 5년 전에 빌린 돈도 내가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제이가 한 번도 병문안 안 온 것도 알고 있어. 시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신다. 지영아, 너도 이런 시댁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나? 며느리라고 해서 당연히 이런 걸 감당해야 하는 건 아니야. 시어머니가 재호를 보신다. 재호야, 이번 일은 내가 직접 처리할게. 오후에 재민과 제이가 함께 왔다. 시어머니가 많이 회복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온 것이다.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네요. 재민이 반갑게 인사한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차갑다. 재민아, 앉아라. 네, 어머니. 제이도 어색한 표정으로 앉는다. 재민아, 너 어제 나한테 뭐라고 했지? 재민이 당황한다. 어머니, 그게 성년 후견인 얘기 말이야. 내가 내 후견인이 되겠다고 했지? 어머니, 그게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위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진다. 너 혹시 내가 치매 걸렸다고 생각하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냐? 멀쩡한 사람한테 왜 후견인이 필요해? 재민이 말문이 막힌다. 시어머니가 제이를 본다. 제이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어머니, 저는 너희들 마음 다 알겠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두려는 거지. 어머니. 재호가 놀라서 말린다. 아니야, 재호야. 이 얘기는 해야 해. 시어머니가 재민을 똑바로 본다. 재민아, 5년 전에 빌린 5천만 원 언제 다 갚을 거니? 그게 조금씩 갚고 있잖아요. 조금씩? 이자만 내는 게 조금씩이냐? 시어머니가 한숨을 쉰다. 재민아, 내가 그 돈으로 뭘 했는지 나도 알아. 주식 투자하다가 날린 거 아니냐? 재민의 얼굴이 붉어진다. 어머니, 그건. 그리고 이번에 또 3천만 원을 빌리겠다고? 또 투자한다고? 이번에는 확실해요.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젓는다. 재민아, 내 나이가 몇이니?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야? 시어머니가 우리 모두를 거실로 불러 모으신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정리하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하다. 먼저 재민아, 너는 앞으로 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생각 말아라.
어머니, 말 끝까지 들어. 그리고 5년 전에 빌린 돈 1년 안에 다 갚아라. 못 갚으면 내가 직접 나설 거야. 재민이 당황한다. 어머니 1년은 너무 짧아요. 짧아? 5년 동안 뭘 했니? 재호가 대신 갚지 않았으면 벌써 집이 넘어갔을 거야. 시어머니가 제이를 본다. 제이야, 너도 마찬가지야. 어머니 돌보는 일에 좀 더 신경 써라. 네, 엄마.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한 달에 한 번은 와서 청소라도 해주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재호를 본다. 재호야, 너는 그동안 정말 고생했다. 하지만 이제 형제들한테 너무 많이 양보하지 마라. 어머니, 내가 장남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짊어질 필요는 없어. 형제는 서로 도와야 하는 거지 한 사람이 모든 걸 감당하는 게 아니야.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가 나를 본다. 지영아, 너한테는 미안한 마음뿐이다. 어머니, 30년 넘게 이 집 며느리 노릇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특히 요즘에는. 시어머니가 재민을 날카롭게 본다. 재민아, 형수한테 어제 뭐라고 했지? 왜 자꾸 끼어드냐고 했지? 재민이 움츠러든다. 어머니, 그게 형수가 언제부터 남이 됐니? 이 집 며느리가 30년이 넘었는데? 죄송합니다. 재민이 고개를 숙인다. 시어머니가 다시 나를 본다. 강우, 애미야, 앞으로는 당당하게 의견 말해라. 너도 이 집 식구야. 눈물이 난다. 시어머니의 이런 말씀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날 저녁 재호와 함께 우리 집으로 돌아왔다. 시어머니가 많이 회복되셔서 혼자 계셔도 괜찮다고 하신 것이다. 여보. 네?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재호가 내 손을 잡는다. 나도 모르게 형제들을 너무 감싸려고 했나봐. 당신이 나쁜 건 아니에요. 효자니까 그럴 수밖에. 하지만 그 때문에 너를 힘들게 한 건 사실이야. 재호가 내 이마에 키스를 한다. 앞으로는 우리부터 생각하자. 물론 어머니는 잘 모시되 형제들 눈치 보느라 우리가 희생할 필요는 없어. 정말요? 정말이야. 오늘 어머니 말씀 듣고 깨달았어. 내가 너무 일방적으로 양보만 하고 있었구나. 그날 밤 오랜만에 재호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결혼 후 처음으로 이런 진솔한 대화를 나눈 것 같다. 여보, 강우랑 강인이한테도 일 얘기해야 할까요? 왜? 아이들도 할머니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아이들이 결혼할 때 우리가 시부모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재호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게.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야지. 어떤 본보기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족의 모습. 시어머니는 많이 회복되셨다. 아직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는 문제 없으실 정도다. 재미는 결국 다른 방법으로 사업 자금을 구했다고 한다. 그리고 5년 전 대출금도 조금씩이지만 더 적극적으로 갚기 시작했다. 제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어머니 댁에 와서 청소를 도와드린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해주고 있다. 그리고 나와 재호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 것 같다. 오늘은 시어머니 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다. 재민과 제이 가족들이 모두 모인다. 애미야, 김치찌개 끓여줄래? 시어머니가 부탁하신다. 네, 어머니.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문득 생각한다. 6개월 전만 해도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다. 형수님. 재민이 부엌으로 온다. 네?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재민이 고개를 숙인다.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했어요. 형수님이 얼마나 우리 집을 위해서 해주셨는데. 재민이 오빠도 어려우셨으니까요. 그래도 형수님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됐어요. 재민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풀린다. 앞으로는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요. 네, 그럴게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신다. 얘들아, 엄마가 한마디 할게. 모두들 젓가락을 놓는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 가족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 시어머니가 우리를 한 명씩 본다. 서로 사랑하지만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만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어머니, 특히 며느리 입장은 참 힘들 거야. 친정도 아니고 시댁도 완전히 편하지는 않고. 시어머니가 나를 본다. 애미야, 그동안 정말 고생했어. 엄마가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이번에 아파 보니까 내가 얼마나 든든한 존재인지 알겠더라.
어머니, 저는 그냥.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며느리라고 해서 당연히 해야 하는 건 없어. 시어머니가 재호를 본다. 재호야, 너도 마찬가지야. 장남이라고 해서 모든 걸 혼자 감당할 필요는 없어. 형제들과 나눠서 해야지. 네, 어머니. 그리고 재민아, 제희야. 두 사람이 긴장한다. 너희들도 이제 철 들어라. 형만 믿고 있지 말고 각자 책임감을 가져라. 네, 어머니. 시어머니가 따뜻하게 웃으신다. 가족이라는 건 서로 의지하되 의존하지는 않는 거야. 도와주되 이용당하지는 않는 거고. 그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 닿는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났다. 시어머니는 거의 예전과 같이 회복되셨다. 혼자서도 잘 지내시지만 우리가 돌아가며 안부를 확인한다. 재미는 사업이 잘 되어서 대출금을 더 빨리 갚을 수 있게 됐다고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시어머니 집을 담보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제이는 정말 달라졌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시어머니를 찾아뵙고 가끔은 맛있는 반찬도 만들어 드린다. 그리고 나와 재호는 마치 새로 결혼한 부부 같다. 여보, 오늘 뭐 하고 싶어? 토요일 아침 재호가 묻는다. 글쎄요.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그럼 우리 둘이 어디 놀러 갈까?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이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여유를 가져본 게 없었다. 어디로요? 내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 나는 생각해 본다. 가고 싶은 곳이 특별히 있었나? 바다 보러 갈래요? 바다? 네. 넓은 바다 보면서 그냥 앉아 있고 싶어요. 재호가 웃는다. 좋아. 동해 바다 어때? 좋아요. 동해 바다는 그지없이 파랗고 넓었다. 우리는 백사장에 앉아서 파도 소리를 듣는다. 여보. 네? 행복해? 갑작스러운 질문이다. 지금 이 순간이요? 아니, 우리 결혼 생활 말이야. 나는 생각해 본다. 행복했을까? 글쎄요. 행복한 순간도 있었고 힘든 순간도 있었고. 나도 그래. 특히 최근 몇 년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재호가 내 손을 잡는다. 앞으로는 다를 거야. 뭐가요?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살 거야. 물론 가족들을 사랑하지만 우리 둘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지. 우리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파도가 우리 발치까지 와서 다시 돌아간다. 여보, 나중에 우리가 늙으면 뭐하고 살까요? 늙으면? 네. 아이들 다 독립하고 시어머니도. 그런 다음에 재호가 생각에 잠긴다. 뭐든 좋을 것 같은데. 함께 있으면. 저도 그래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바다를 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재호가 말한다. 여보, 당신한테 편지 써줄까? 편지요? 응. 요즘 사람들은 편지 안 쓰잖아. 그런데 가끔은 마음을 글로 써서 전하고 싶어. 무슨 내용을요?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날 밤 정말로 재호가 편지를 써줬다. 지영에게 3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살면서 나는 때로 당신을 당연하게 생각했나 봅니다. 특히 최근 몇 년은 어머니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당신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참아왔는지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아내라는 이름으로 당신이 감당해온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앞으로는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당신을 더 사랑하고 더 배려하고 더 존중하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으니까요. 사랑합니다. 재호.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마음을 잊고 살았을까? 나도 재호에게 편지를 썼다. 재호 씨에게 당신의 편지를 받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렜는데 언제부터 일상에 묻혀서 서로의 소중함을 잊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도 힘들었을 텐데 저만 힘들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봐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부부로. 저도 사랑합니다. 지영. 며칠 후 큰아들 강우가 집에 왔다. 엄마, 아빠 요즘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네요. 그래? 어떻게 알지?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둘 다. 강우가 웃는다.
할머니 일로 많이 힘드셨죠? 그래도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 재호가 대답한다. 아빠, 저한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뭐지? 아빠는 결혼할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 궁금해서요. 저도 곧 결혼할 나이니까. 재호가 생각에 잠긴다. 결혼할 때는 그냥 행복했지. 너희 엄마를 만나서 정말 기뻤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더 깊은 사랑을 하는 것 같아. 그때는 설렘이 많았다면 지금은 고마움이 많아. 강우가 고개를 끄덕인다. 저도 나중에 그런 부부가 되고 싶어요. 서로 고마워하는. 둘째 강인이도 나중에 비슷한 얘기를 했다. 엄마 아빠 보면서 결혼에 대해 많이 배워요. 뭘 배우는데? 부부는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아들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기특하고 고맙다. 1년 후 시어머니의 팔순 생신이 다가왔다. 어머니 어떻게 치러드릴까요? 거창하게 하지 말고 가족들끼리 조용히 해라. 하지만 우리는 시어머니를 위해 작은 파티를 준비했다. 생신날 온 가족이 모였다. 재민과 제이 가족들도 모두 와서 정말 오랜만에 대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생신 축하 노래를 불렀다. 시어머니가 소원을 빌고 촛불을 끄신다. 뭘 빌었어요, 할머니? 제이의 딸이 묻는다.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고 빌었지. 그게 다예요? 그게 다가 아니야.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거든. 시어머니가 우리를 둘러본다. 1년 전을 생각해보니 참 많은 일이 있었네. 그러게요, 어머니. 그런데 나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니야.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으니까. 재민이 고개를 숙인다. 어머니,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제이도 덧붙인다. 저도 반성 많이 했어요.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신다. 얘들아, 가족이라는 건 완벽할 필요 없어. 서로 실수하고 상처 주고 그래도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는 거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재호와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러게. 1년 전을 생각해보면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재호가 내 손을 잡는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어떡해요? 서로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됐잖아. 그리고 뭐가 정말 중요한지도. 맞는 말이다. 그 어려운 시간을 겪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겉돌았을지도 모른다. 여보,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대화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오히려 더 많은 얘기를 나눌 거야. 어떤 얘기요? 인생에 대한 얘기, 추억에 대한 얘기, 꿈에 대한 얘기. 나는 상상해본다. 20년, 30년 후에 우리 모습을. 그때는 손자, 손녀 얘기도 하겠네요. 그러게. 강우랑 강인이도 결혼하고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상상이 안 되네요. 나도. 하지만 기대돼. 며칠 후 강우가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다. 엄마, 아빠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재호와 내가 서로를 본다. 혹시? 네, 결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드디어 이런 날이 왔구나. 어떤 분이야? 좋은 분이에요. 엄마 아빠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일주일 후 강우가 여자친구 수진 씨를 데려왔다. 조용하고 단정한 느낌의 좋은 아가씨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많이 들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수진 씨는 초등학교 교사라고 했다. 수진 씨, 우리 강우가 어때요? 내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묻는다. 정말 좋은 분이에요. 특히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항상 부모님 얘기를 하는데 정말 존경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강우가 쑥스러워한다. 그런 아들로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수진 씨의 말에 마음이 뭉클해진다. 저희가 감사하죠. 강우를 좋게 봐주셔서. 강우와 수진 씨가 정식으로 결혼을 발표한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다. 엄마 아빠 내년 봄에 결혼하려고 해요. 정말? 축하한다, 강우야. 재호가 아들을 끌어안는다. 수진 씨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는데? 좋아하세요?
저희 가족을 만나보고 싶어 하시고요. 며칠 후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자리가 있었다. 수진 씨의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다. 사돈 어른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잘 부탁드려야죠. 수진이가 워낙 좋은 아이라. 식사를 하면서 수진 씨 어머니가 나에게 조용히 말씀하신다. 사돈댁 어머님, 우리 수진이가 살림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경험이 없어서 많이 서툴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도 처음 며느리 맡는 거라 서툴 거예요. 그래도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나는 30년 전 내가 시집 올 때를 생각한다. 그때 나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수진 씨가 편하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며느리라기보다는 딸 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싶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날 밤 재호와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우리가 시어머니가 되는 거네요. 그러게. 상상이 안 돼. 저는 시어머니한테 받은 사랑을 수진 씨한테도 주고 싶어요. 그래야지.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데. 혹시 제가 시어머니처럼 잘할 수 있을까요? 재호가 내 어깨를 감싼다. 당연히 잘할 거야. 30년 동안 며느리 노릇하면서 배운 게 얼마나 많은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강호와 수진 씨의 결혼 준비가 한창이다. 어머니, 혼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수진아, 너무 부담 갖지 마. 필요한 것들만 차근차근 준비하자. 나는 예전 내가 결혼 준비할 때를 떠올린다. 그때는 모든 게 부담스러웠다. 혹시 시댁 어른들께 여쭤봐야 할 것들이 있나요? 별로 없어. 너희가 편한 대로 하면 돼. 정말요? 정말이야. 요즘은 예전과 다르잖아. 수진이 안도하는 표정을 짓는다. 사실 조금 걱정됐어요. 뭐가? 시댁에서 이것저것 요구하시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나는 쓴 웃음을 짓는다. 나도 그런 걱정을 했었다. 수진아, 우리 집은 그런 집 아니야. 그리고 설령 뭔가 잘못되더라도 강우가 지켜줄 거야. 네, 감사해요. 고맙긴. 우리가 고마워해야지. 드디어 강우와 수진의 결혼식 날이 왔다. 아침부터 분주했다. 재호는 턱시도를 입고 나는 한복을 입었다. 여보, 떨려요. 나도 떨려. 우리 아들이 결혼하다니. 강우가 신랑 옷을 입고 나타났다. 정말 멋있었다. 아들 정말 잘생겼다. 고마워요, 엄마. 강우가 내게 와서 인사한다. 엄마,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뭔 소리야? 당연한 거지.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눈물이 난다. 내 품에서 자라던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어 자기 가정을 꾸리는 것이다. 결혼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시어머니도 건강하게 참석하셨고 재민과 제이 가족들도 모두 왔다. 애미야, 수고했어.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신다. 아니에요, 어머니. 좋은 며느리 맞았네. 수진이 정말 좋은 아이 같아. 네, 저희도 기뻐요.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강우가 버진로드를 걸어오는 수진 씨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뭉클했다. 신부 입장입니다. 수진이 아버지 손을 잡고 걸어온다. 정말 아름답다. 강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진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다. 사돈 어른,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진 씨 아버지가 재호에게 인사한다. 저희가 감사하죠. 좋은 딸 주셔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피로연 중간에 강우가 마이크를 잡았다. 잠깐 시간을 내주세요.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강우가 우리 앞으로 온다. 아버지, 어머니. 27년 동안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우야. 특히 지난 1년간 할머니 병간호 하시면서도 제 결혼 준비까지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강우가 고개를 숙인다. 앞으로는 제가 부모님께 효도할게요. 그리고 수진이랑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릴게요. 박수 소리가 터진다.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다. 수진도 우리 앞으로 와서 인사한다. 어머님, 아버님. 부족한 며느리지만 잘 부탁드려요. 수진아, 우리 딸 됐으니까 편하게 지내자. 네, 감사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강우와 수진이가 새 집으로 이사했다. 일주일 후 수진이가 집에 인사를 왔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 수진아. 신혼여행은 어땠어? 너무 좋았어요. 감사해요. 뭘 고마워해. 앉아. 수진 씨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님, 혹시 제가 해드릴 일이 있나요? 없어. 너희들 적응하는 게 먼저야. 하지만 수진아, 너무 부담 갖지 마. 며느리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걸 해야 하는 건 아니야. 수진 씨가 놀라는 표정을 짓는다. 정말요? 정말이야. 나도 30년 넘게 며느리 생활 해봤거든. 뭐가 힘든지 알아? 어머님, 그냥 가끔 얼굴 보여주고 명절 때 함께 지내고 그 정도면 충분해. 수진 씨의 눈에서 안도의 빛이 보인다. 사실 조금 걱정했어요. 뭘? 시댁에서 이것저것 요구하시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나는 웃는다. 수진아, 우리는 그런 집 아니야. 그리고 혹시 내가 실수하더라도 바로 말해줘. 고치려고 노력할게. 어머님이 실수를 하실 리가요? 아니야. 나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 서로 이해하면서 지내자. 강호와 수진이 결혼한 지 1년이 지났다. 어느 날 수진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어머님, 아버님. 왜? 무슨 일이야? 저 임신했어요. 정말? 나와 재호가 동시에 소리쳤다. 네, 아직 초기인데. 축하한다, 수진아. 내가 수진이를 끌어안는다. 강우는 알아? 네, 어제 얘기했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당연하지. 우리 손자가 생기는 건데. 재호도 기뻐한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께 소식을 전해드렸다. 어머니, 강우가 아빠가 돼요. 정말? 증손자가 생기는 거야? 네.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신다. 참 좋네. 내가 증조할머니가 되는 거구나. 어머니 건강하셔야 해요. 증손자 얼굴 봐야죠. 그럼 꼭 봐야지. 몇 달 후 수진이 아들을 낳았다. 어머님, 손자예요. 강우가 신이 나서 전화했다. 정말? 어머, 신 어떻게 생겼어? 아빠를 닮았어요. 정말 잘생겼어요. 병원에 가서 손자를 처음 봤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다. 어머, 정말 강우 어렸을 때랑 똑같네. 작고 빨간 얼굴에 손자가 자고 있었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야? 박지훈으로 하려고 해요. 지훈이. 좋은 이름이네. 수진이가 피곤해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다. 수진아, 고생했어. 괜찮아요, 어머님. 출산 잘했다. 우리 지훈이 건강하게 나와줘서 고마워. 어머님도 이제 할머니세요. 그러게. 할머니라. 새로운 역할이 시작되는 것이다. 지훈이가 돌을 맞았다. 우리 지훈이 벌써 이렇게 컸네. 지훈이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다. 재호를 보면 아빠라고 부른다. 지훈아, 이건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아빠. 재호가 웃는다. 할아버지가 아빠보다 쉬운가 봐. 지훈이가 내게로 뒤뚱뒤뚱 걸어온다. 지훈아, 할머니야. 할머니. 안마. 안마가 할머니구나. 지훈이를 안고 있으면 정말 행복하다. 이런 기쁨이 있는 줄 몰랐다. 여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벌써 잘하고 있잖아. 시어머니도 지훈이를 무척 좋아하신다. 증조할머니도 만나자. 시어머니 댁에 지훈이를 데리고 가면 어머니가 눈을 떼지 못하신다. 우리 지훈이 할머니를 닮았나? 많이 닮았어요, 어머니. 그럼 잘생긴 거네. 시어머니가 지훈이를 안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 가족이라는 것의 의미를 새삼 느끼게 된다. 어느 날 수진이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어머님, 궁금한 게 있어요. 뭐지? 어떻게 그렇게 좋은 시어머니가 되셨어요? 나는 웃는다. 좋은 시어머니? 나도 잘 모르겠어. 아니에요. 정말 편하게 해주시잖아요. 수진아, 사실은 내가 며느리 생활을 오래 해봤거든. 네, 그래서 며느리 마음을 알아. 뭐가 부담스럽고 뭐가 고마운지.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정말 잘해주셨어. 그 사랑을 이제 너한테 전해주고 싶은 거야. 어머님, 가족이라는 건 사랑을 주고받는 거잖아. 내가 받은 사랑을 너한테 주고 너는 또 나중에 너희 며느리한테 주고. 그런 거군요. 그렇지. 그렇게 사랑이 이어져 가는 거야.
어느 가을날 재호와 함께 산책을 하며 이야기했다. 여보,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네요. 그러게. 2년 전을 생각해보면 2년 전 시어머니가 쓰러지시고 재민이 또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우리 부부가 갈등을 겪던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든 것 같아. 맞는 말이다. 그 어려운 시간을 겪지 않았다면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깊이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여보, 앞으로는 어떻게 살까요? 뭐든 좋을 것 같은데. 함께 있으면. 저도 그래요.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저녁 노을을 바라본다. 지훈이가 자라서 결혼할 때까지 우리가 건강할까요? 그럼 건강해야지. 지훈이 결혼식에서 축사도 해야 하고. 상상이 안 되네요. 나도. 하지만 기대돼. 지금 나는 58세다. 2년 전 그 힘들었던 시간을 생각하면 정말 많은 것이 변했다. 시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하셔서 지훈이와 함께 놀아주신다. 재민이는 사업이 잘 되어서 대출금을 모두 갚았고 이제는 오히려 시어머니께 용돈을 드린다. 제이도 정기적으로 시어머니를 찾아뵙고 가족 모임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온다. 그리고 재호와 나는 새로운 사랑을 하고 있다. 30년 넘게 부부로 살았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한 것 같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 며느리 수진이는 정말 좋은 아이다. 나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주고 지훈이도 잘 키우고 있다. 강인이도 곧 결혼을 발표할 것 같다. 요즘 자주 여자친구 얘기를 하거든. 엄마, 저도 형처럼 좋은 결혼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너도 좋은 아이니까. 가족이라는 것의 의미를 이제야 제대로 알 것 같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때로는 실수하고 상처 주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가족이고 그것이 인생인 것 같다. 창밖으로 눈이 내린다. 올 겨울도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게 날 것 같다. 지훈이가 안마 하며 내게로 뛰어온다. 지훈아, 할머니야. 안마 좋아. 작은 손자가 내 품에 안긴다. 이 순간이 바로 행복이구나. 에필로그. 5년이 더 지났다. 지훈이는 이제 6살이 되었고 강인이도 결혼해서 딸 지은이를 낳았다. 나는 두 손자 손녀를 둔 할머니가 되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시다. 90세가 되셨지만 증손자들과 놀아주시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인다. 재민이와 제이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시어머니 생신이나 명절 때마다 먼저 연락하고 가족 모임을 준비한다. 그리고 재호와 나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어제 재호가 또 편지를 써줬다. 지영에게, 오늘로 우리가 결혼한 지 35년이 됐습니다. 35년. 정말 긴 시간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짧게 느껴지네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죠.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이해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늙어가며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이 결혼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재호. 나도 답장을 썼다. 재호 씨에게 35년. 정말 긴 여행이었네요. 때로는 험한 길도 걸었지만 당신과 함께여서 견딜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고 새로운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나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는 걸.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지영. 오늘도 지훈이와 지은이가 놀러 온다. 할머니, 할아버지 하며 뛰어들 아이들의 모습이 벌써 기대된다. 인생은 아름답다. 가족과 함께하는 인생은 더욱 아름답다. 여러분, 이지영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50대 중년 부부가 겪는 현실적인 고민들, 시댁과의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찾아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까지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역할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지영 씨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가족이라는 것이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것,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메시지가 마음에 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